작은 카페에서 벌어진 놀라운 우연. 손목에 끼운 금반지를 본 20살 아르바이트생의 한마디가 50대 CEO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과 사랑,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산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그날 오후, 태미는 회의실에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취소라니.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미팅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평소라면 바로 서울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태미는 해운대 해변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시계 대신 손목에는 소박한 금반지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대학생이던 자신이 3개월간 아르바이트에서 산 그 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글자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말이죠.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 태미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해 보이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영의 집. 잠깐, 소영이라고. 심장이 한번 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흔한 이름이니까 그냥 우연이겠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이름표에는 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미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였거든요. 메뉴판 드릴게요. 뭐 드시겠어요? 민서가 메뉴판을 건네면서 태민의 손을 힐끔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저 반지.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민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신기한가요? 태민이 부드럽게 물어보자 민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반지요. 저희 엄마 반지랑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순간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금반지였지만 이것은 분명 특별 주문 제작품이었거든요. 30년 전의 말이에요. 혹시 어머님 반지도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민서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소영이요. 근데 왜 갑자기? 태민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소영.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그 이름.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태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50살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50살. 자신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민서는 20살. 계산이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소영을 떠났을 때, 그때 소영이 임신했다면. 저기요, 손님. 민서의 목소리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영을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자신과 비슷했고요. 혹시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주문 들어왔어? 태민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손님이 오셨어요. 민서가 주방 쪽으로 소리쳤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한소영.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소영도 태민을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민 씨, 3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목소리 톤 그대로. 소영아, 태민도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 이분 아세요? 소영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서야, 잠깐 안에 들어가 있어. 네, 왜요? 들어가. 소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서가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헤어질 때의 그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우연이야. 정말 우연히 들어왔어. 우연이라고요? 소영이 비웃었어요. 30년 만에 우연히 여기까지 와서 우연히 제 카페에 들어온 거예요? 태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지만 소영이 믿지 않는 것도 당연했어요. 소영아, 나는 손님. 소영이 태민의 말을 끊었어요. 여기는 카페예요. 커피 드시러 온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그 말이 태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소영에게 했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태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영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방 문틈에서 지켜보던 민서가 조용히 나왔어요. 저기요. 혹시 엄마랑 아시는 분이세요? 민서의 질문에 두 어른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은 민서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소영과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데 민서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소영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30년 동안 소영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온 거예요.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서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내 엄마의 옛날 친구야. 소영이 태민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친구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가 제게 한 번도 아빠 친구들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는데. 아빠. 그 단어에 태민의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죽은 아빠였어요.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아빠였을지도 모르고. 민서야, 안으로 들어가. 소영이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알고 싶어요. 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들어가라고 했잖아. 소영의 큰 목소리에 민서가 깜짝 놀라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태민과 소영만 남았습니다. 소영아, 가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에 떠날 때처럼 그냥 가세요. 없었던 일로 해요.
소영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예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서가 내 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정말요? 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핑계처럼 들릴 것도 알고 있었고, 가요. 제발. 소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우리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제발 그냥 가요. 태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더 있으면 소영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어요.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태민이 카페 문을 열려는 순간 민서가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저씨. 태민이 돌아봤어요.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소영이 깜짝 놀라 민서를 말렸어요. 민서야, 무슨 소리를. 엄마,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반지도 똑같고 엄마 표정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저씨 눈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와요. 민서가 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맞죠? 제가 아저씨 딸 맞죠? 태민의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했고, 민서야. 태민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소영이 둘 사이를 막았어요. 가세요. 지금 당장.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태민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그 말을 남기고 태민은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소영과 마주했고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소영이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태민은 손목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원히 30년 전의 약속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진짜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민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소영과 민서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서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그 표정 말이에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와 주세요. 문이 열리고 15년간 함께 일해온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개인적인 조사를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태민이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지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산에 한소영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50살이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이 민서라는 20살 여학생이 있고요. 가족관계를 조사해 드릴까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30년 전 이력도 가능하면 알아봐 주세요. 김 과장이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혹시 급하신 일인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태민은 의자에 몸을 맡겼어요. 30년 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태민은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고 소영은 전문대 디자인과 학생이었죠. 둘이 처음 만난 곳은 아르바이트 카페였어요. 태민은 프로그래밍 과외로 용돈을 벌고 있었고 소영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첫 만남이었어요. 소영의 밝은 미소에 태민의 마음이 한 번에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태민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영을 보고 싶어서였죠. 또 오셨네요?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요. 사실은 소영이 타준 커피가 맛있었던 거예요. 몇 달 후 태민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소영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전문대생이고 태민 씨는 명문대생이잖아요. 태민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소영 씨가 좋아요. 그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태민의 부모가 알게 된 거예요. 아들, 그 여자와 헤어져. 왜요, 아버지? 전문대생이잖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사랑이 뭔데 집안을 따지세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모의 반대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유학 준비를 해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 저는 유학 갈 생각 없어요. 이것은 명령이다. 결국 태민은 부모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소영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소영이 임신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30년 전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소영과 민서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한편 부산의 카페에서는 소영과 민서가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태민이 떠난 후 민서가 계속 질문했거든요. 엄마, 진짜 아빠 친구였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셨어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서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엄마, 저 정말 궁금해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제요? 나중에. 그날 밤 소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반지가 나타났어요. 30년 전 태민이 선물해준 커플링이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들고 안쪽을 보니 영원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영원이라고 했으면서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민이 떠난 후 혼자서 민서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민서가 있었으니까. 엄마가 지켜줄게, 민서야. 소영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어요. 3일 후 김 과장이 태민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조사 완료됐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한소영 씨는 30년 전 서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후 부산으로 내려가서 혼자 민서 양을 키웠고요. 아버지는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은 확신했어요. 민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표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30년 전에 한소영 씨와 아시던 사이신가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민서 양은 제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과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 부산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태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약혼자인 박유리였습니다. 유리는 40대 중반의 대기업 상속녀로 태민과 2년째 교제하고 있었어요. 둘의 결혼은 이미 양쪽 가문에서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태민 오빠, 언제 결혼식 날짜 정할래요? 유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물었어요. 태민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소영과 민서를 만난 후로 결혼 생각이 복잡해졌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유리의 예리한 눈빛에 태민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유리는 느꼈어요. 태민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유리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태민의 최근 행동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부산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리고 한소영이라는 여성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유리는 직감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결혼 계획을 위협할 존재라는 것을. 태미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영과 민서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소영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민서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태민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태민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태민은 다시 소영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용기라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때 그 아저씨.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주춤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태민의 가슴이 찔렸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 어디 계시니? 주방에 계세요. 근데 민서가 망설였어요. 엄마가 아저씨 오면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민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주방에서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태민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가세요. 소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태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민서가 내 딸이라는 거 알아.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민이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내가 내 아빠야.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요. 소영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서 앞에서. 언제까지 숨길 거야? 이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권리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말해요? 태민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소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 그래서요? 그럼 다 괜찮다는 거예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밤새 아이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 모든 걸 혼자 했는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태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소영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아빠. 그 작은 목소리에 두 어른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태민이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정말이야.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민서가 태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왔어요? 저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태민의 목이 메었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용기가 없었어. 소영이 민서를 끌어당겼어요. 민서야, 들어가 있어. 엄마,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제 아빠인지. 들어가라고. 소영의 큰 목소리에 민서가 깜짝 놀라며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태민과 소영만 남았습니다. 소영아, 가요. 제발. 소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우리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왜 나타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태민이 소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영이 뒤로 물러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놀이 하자고요? 가족놀이가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진심이라고요? 소영이 비웃었어요. 30년 전에도 진심이라고 했으면서 떠났잖아요. 태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어렸어. 부모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민이 멈칫했어요.
지금도 유리와의 약혼이 있었으니까요. 소영이 태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그렇네요. 지금도 뭔가 있죠? 태민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혼자가 있어. 소영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약혼자요? 그럼 뭐예요? 바람이라도 피우러 온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태민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나는 너를 만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유리와는 정리할 거야. 유리라고요? 이름도 예쁘네요. 소영의 빈정거리는 말에 태민이 당황했어요. 소영아,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요? 약혼자가 있는 남자가 옛날 여자 찾아와서 딸 아빠라고 하는 게 오해예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요. 태민은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영의 마음을 돌리기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시간을 줘. 정리할 시간을. 시간이요? 30년도 부족했나요? 소영이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세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지만 소영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태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고요. 내가 너무 늦었나? 한편 카페 안에서는 민서가 주방 문틈으로 모든 걸 지켜봤어요. 태민이 떠난 후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소영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제 아빠예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쉬웠으니까. 소영의 작은 목소리에 민서가 놀랐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민서야. 소영이 딸을 바라봤어요. 민서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 아빠 보면서 부러워했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왜 만나지 못하게 하세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딸까지 아픈 건 아닌지 고민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의 호텔에 머물렀어요.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태민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유리야. 부산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이요? 또요? 유리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정말 급한 일이야. 오빠,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태민이 당황했어요. 유리의 직감이 예리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하지만 유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오빠, 우리 결혼 이야기 빨리 정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태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결혼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왜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문제는 없어.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정말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태민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것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영과 민서가 있는 곳을 향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 태민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소영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어렵고 유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 민서와 소영을 지키겠다는 것.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말이에요. 며칠 후 소영의 카페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서요.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배로 오른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요? 저희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요. 신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소영은 당황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항상 정직하게 세금을 냈는데 왜 갑자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민서의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왜요? 민서가 뭘 잘못했나요? 가정 형편 조사 결과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어떡해요?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소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태민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소영의 지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상관없어요. 가세요.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큰일 났어요. 태민의 가슴이 쿵했어요. 민서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서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직감적으로 누군가의 계획된 방해 공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소영아, 내가 도와줄게. 도움 필요 없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태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잖아. 3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것도 해내겠어요. 소영의 강한 말투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은 서울로 돌아가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부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대표님,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작품입니다. 누구일까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유리 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유리가? 설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대표님을 미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만약 유리의 짓이라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태민은 유리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였어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유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리야, 너 혹시 부산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유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부산이요? 제가 왜 부산에서 일을 해요? 모르는 척하지 마. 한소영 씨한테 무슨 짓을 했어? 유리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졌어요. 아, 그 여자 말이에요? 유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오빠의 첫사랑이라면서요? 딸까지 있다고 하던데. 태민이 놀라며 유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사립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만 주면 뭐든 알아내더라고요. 유리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괴롭힌 거야? 괴롭혔다니요. 그냥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실이라고?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현실이라고? 오빠, 정신 차려요. 유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떡해요? 유리야, 나는. 선택하세요. 유리가 태민의 말을 끊었어요. 저와 결혼하실 건지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하실 건지. 태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유리와 헤어지면 사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양쪽 가문의 반대도 심할 거예요. 하지만 소영과 민서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리야, 미안해. 나는 소영이를 선택할 거야. 유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더라도 이게 맞는 일이야. 유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유리가 떠난 후 태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소영과 민서에게 모든 걸 정리했다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태민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단골 할머니인데 갑자기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소영이 119 구급대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민이 다가갔어요. 내 차로 따라가자. 더 빨라. 소영이 잠깐 망설였지만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태민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어요. 의사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필요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모두 안도했어요. 소영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고마운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야.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물론이야, 민서야. 그럼 엄마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민서가 소영에게 간청했어요. 아빠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소영이 태민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오늘 태민이 보여준 모습은 30년 전에 철없던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성숙하고 믿음직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게요.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작은 희망이지만 소영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거였어요. 고마워, 소영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매일 부산을 오가며 소영과 민서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서가 컴퓨터 과제를 들고 태민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 태민이 민서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소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태민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유리가 일으킨 문제들 말이에요. 그날 오후 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영아, 민서야.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두 사람이 태민을 바라봤어요. 나는 회사 일을 정리하기로 했어.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서울에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유리와의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지. 태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IT 회사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오히려 부산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부산에서 살 거예요? 응, 너희들과 함께. 그 순간 민서가 태민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빠.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따뜻한 품에서 3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소영도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너희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태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이 안도했어요. 다음 날 태민은 서울로 올라가서 유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리야,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유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정리요? 뭘 정리한다는 거죠? 사업 관계도 개인적인 관계도 모두 끝내자. 오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유리의 위협적인 말에도 태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아. 이게 맞는 길이야. 유리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대가는 치르셔야 해요. 무슨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 태민의 확고한 대답에 유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태민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태민은 회사 이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서울에 남고 싶어 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걱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도 IT 도시로 발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영이 큰 도움이 됐어요. 카페와 IT를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요? 소영의 아이디어에 태민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아이디어인데?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IT 기술을 활용해서. 태민이 감탄했어요. 소영의 사업 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났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함께 해볼까? 소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야. 너만큼 카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둘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민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으로 도와드릴게요. 대학에서 배운 컴퓨터 지식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디자인 감각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6개월 후 태민의 회사는 성공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소영의 카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의 집 워킹 카페, 최신 IT 시설과 편안한 카페 분위기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카페에서 일하기 정말 편해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꿈도 못 꿨던 일을 하게 됐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행복해, 민서야. 태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영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늦었어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태민이 손목에 반지를 만지며 말했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로 결혼하자.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뭐예요? 30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태민이 무릎을 꿇고 소영 앞에 섰어요. 한소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을 기다린 프로포즈였어요. 네, 좋아요. 민서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였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서가 주례사를 읽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분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태민과 소영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30년 전 선물했던 그 반지들이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민서가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우리 딸. 태민과 소영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밤 태민과 소영은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여보, 3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이 물었어요. 솔직히 포기했었어. 하지만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태민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자. 네, 영원히요.
두 사람의 손목에서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30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승리했어요.